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 이어가지고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주제까지 한번 학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 세 번째 주제는 뭐 간단하니까 빨리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좌표 평면 위에 점 O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부터 여기를 딱 볼 건데, 자,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이제부터 많이 잡을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어색해 하지 마시고요. 자, 이 동경 OP 보이시죠? 자, 요게 이 사분면에 이렇게 위치할 수 있잖아. 돌다 보면은. 그죠? 이게 만약에 동경 OP가 1사분면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은 전부 다 1사분면의 각이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저번 시간에.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각에 대해서 전부 다 1사분면이란 얘기예요. 만약에 동경이 이쪽에 위치했다면은 걔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전부 다 2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정의를 할 거고, 이쪽은 3사분면, 이쪽은 4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자, 여기 동경이 이렇게 있다 칠게요. 45도. 자, 그럼 이 45도는 1사분면의 각이에요. 그죠? 왜냐면 이 동경이 이쪽에 1사분면에 위치하니까. 자, 근데 얘가 다른 각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315도는 얘도 마찬가지로 1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겠죠. 얘를 두 바퀴 돌려도 되잖아.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하고 이렇게 갔다라고 칠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45도 플러스 360도에다가 두 바퀴 돌린 거잖아. 요 각도도 마찬가지로 1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뭐 또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은 마이너스 120도는 몇 사분면의 각이냐 라고 물으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좌표 평면을 딱 그려주시고, 자, 마이너스 120도는 마이너스 90도에다가 조금 더 간 형태잖아. 그지? 그러면은 동경은 마이너스 90도보다 더 갔으니까 이 정도 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동경이 제3, 4분면에 위치하니까 요 각은 제3, 4분면의 각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좌표축과 그 원점 있죠. 이거는 어떤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동경이 좌표축 위에 있게 된다면 그 각은 어떤 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각은 그냥 그 각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주의하시고,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300도라는 게 있네요. 그럼 300도는 어디에 위치했냐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가 270도잖아. 270도에다가 조금 더 가야 되니까 요만큼 가야겠죠. 그죠? 그러고 봤더니 동경이 제4사분면에 위치하네. 그러면 이 각은 제4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1090도는 360도 곱하기 3에다가 플러스 10도야.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회전수가 아니라 동경의 위치잖아요. 동경의 위치가 10도의 위치에 있네. 그러면 좌표 평면을 딱 그렸을 때 10도란 얘기는 요 정도, 이렇게 요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몇 사분면에 위치했냐? 이 동경이 1사분면에 위치하니까 요 각은 1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한번 해볼게요. 처음이니까 마이너스 240은 120도 마이너스 360도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좌표 평면을 딱 그리시면은, 자, 마이너스 360도는 회전이니까 그대로 두시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요거죠. 120도. 120도는 이쪽에 위치하게 되니까, 그죠? 동경이 제2사분면에 위치하므로 요 각도는 제2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535도는 185도에다가 720도를 뺀 겁니다. 자, 얘는 두 바퀴니까 얘는 버리시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이 녀석인데, 자, 좌표평에 딱 있을 때 여기가 180도야. 거기서 5도만큼 더 가니까 이쪽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죠? 동경이 제3, 4분면에 위치하니까 마이너스 535도는 제3, 4분면의 각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각도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 판단할 거면 그 각이 나타내고 있는 동경을 찾아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일반각에 한번 배웠었죠. 일반각. 그럼 우리가 이 일사분면에 위치하는 모든 각들을 일반각으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딱 봤을 때 회전수를 제외하고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알파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건데, 자, 0도는 사분면이 아니고 0보다는 커야 되고 90도보다는 작아야겠지. 그 범위 내의 각들은 여기에 위치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회전수만 추가하시게 되면은 일사분면의 각을 전부 다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제 1사분면의 각을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이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기호를 볼 건데 요 모양을 바로 세타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각의 미지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걸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0도부터 90도의 사이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회전수를 추가해야 되잖아. 그럼 0 플러스 360도 곱하기 n보다는 커야 돼요. 그리고 뭐보다는 작아야 되냐면 90도보다는 작아야겠지. 거기다가 회전수를 추가해 주셔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제2사분면의 각이다. 자, 그럼 무슨 뜻이 되냐면 딱 이렇게 있을 때 90도보단 더 가야 되고 180도보다는 작아야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90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180도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기도 회전수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주시면은 자, 3번. 자, 그럼 제3사분면의 각도는 180도부터 그죠? 이렇게 그리고 270도보다는 작아야 되겠고 얘는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만 알면 되겠죠. 그죠? 네 번째 제4사분면의 각.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270도보다는 커야 되고 360도보다는 작아야 될 겁니다. 자, 뭐 굳이 이렇게 한번 적어 봤는데 자, 여기 간혹 등장하기도 하니까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여기 1사분면에 위치하려면 0도부터 90도인데 우리가 이 동경은 여러 가지 표현이 된다. 뭐 때문에? 회전수 때문에. 거기다가 회전수만 추가를 해주시면 이렇게 일반 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이 정도만 알고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네 번째. 자, 요거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요 동경에 대해서 이렇게 막 심도 있게 탐구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간혹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등장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주제로 넣어 놓기는 했어요. 자, 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것은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식이 끌어낼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볼 건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문제가 딱 나왔다면은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에 합과 차를 활용을 해서 등식을 끌어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문제 많이 풀었어요. 운동장 트랙에 이렇게 있을 때 철수가 먼저 뛰고 다음에 뭐 효찬이가 뛰었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뛰다가 얘네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시간을 구해라 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두 사람의 이동 거리를 빼면은 정확히 한 바퀴가 차이 나야 되잖아요. 그죠? 만나려면은 그런 원리랑 똑같습니다. 자, 그림을 딱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텐데 자, 한 가지씩 케이스를 보면서 뽀개 봅시다. 자, 첫 번째 두 동경이 서로 일치했을 때는 딱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알파가 나타내는 각도와 베타가 나타내는 각도 이렇게 보이시죠? 얘네 둘의 차이를 딱 빼면은 요만큼이 사라지게 되겠고 요만큼이 딱 사라질 거야. 뺐을 때. 그럼 정확히 한 바퀴만 남게 되겠죠. 그죠? 근데 동경은 바퀴수가 한 바퀴가 아니라 여러 바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두 동경의 각도를 뺐을 때 360도 곱하기 n, 즉 회전수만 남아야 돼요. 그죠? 뒤에 있는 각도는 0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대 방향일 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 방향일 때 딱 각도를 보셨을 때 자, 얘네들을 정확히 빼게 되면은 요 부분이 날아가고 여기가 딱 날아가겠지. 남는 거는 180도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80도에다가 회전수만 추가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공식이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끌어낼 수 있는 식이 될 겁니다. 결국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두 동경의 각의 크기를 빼시게 되면은 회전수에다가 180도만큼 추가가 된다. 왜? 반대 방향이니까.
일직선이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X축의 대칭이다 라는 관계를 딱 보시면은 자, 알파가 요렇게 이루어져 있을 거고 베타가 요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요거만큼 여기다 딱 갖다 붙이시게 되면은 요 두 개를 딱 더했을 때 한 바퀴가 되죠. 그럼 이 관계를 좀 이용을 하시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계산하시게 되면은 회전수만 남게 될 겁니다. 한 바퀴만 존재하니까, 그죠? 여러 바퀴가 있을 수도 있으니 360도 곱하기 n 이런 식을 끌어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y축 대칭일 때도 보시면은 자, 알파가 이렇게 있을 때 베타 이 부분을 여기다 갖다 딱 붙이시게 되면은 알파랑 베타의 합이 정확히 한 직선을 이루고 있으니까 180도가 돼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180도를 써주시고 이게 회전수는 빠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회전수만 추가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이 이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관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것도 심도 있게 파고들지 마시고요. 그냥 요런 정도가 있겠구나. 계산을 한 번쯤은 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간단히 다루고 넘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시 3개를 보면서 이번 시간을 정리하도록 할 건데, 자, 첫 번째 예시 한번 봅시다. 자, 세타가 제1사분면의 각일 때, 자, 2분의 세타를 나타낼 수 있는 동경이 있을 수 있는 사분면을 전부 다 구해라.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동경이라는 것은 일단 일반 각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근데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1사분면의 각일 때는 0도보다는 커야 되고 90도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에 빠진 게 회전수였잖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을 추가를 해주시고 여기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을 추가를 하시게 되면요. 요 사이에 위치했을 때 바로 요 각이 일사분면의 각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2분의 세타니까 요 세 변에다가 2를 나눠줄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대로 0도가 되겠지. 360도를 2로 쪼개시면 180도가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가운데는 2분의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얘는 45도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얘를 나누시게 되면 180도 곱하기 n. 자, 이렇게 유도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요 n은 바로 정수였잖아. 그지? 이 정수를 하나씩 대입을 해서 요 각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마이너스는 좀 귀찮으니까 0부터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0을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얘가 딱 날아가게 되니까 2분의 세타는 0도부터 45도의 사이의 각도가 될 겁니다. 아, 그러고 봤더니 얘는 몇 사분면의 각이다? 제1사분면의 각이니까 이 동경은 1사분면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n이 만약에 1이라면은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180도보다 커야겠죠. 자,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자, 2분의 세타는 자, 이쪽은 180에다 45 더하면 되니까 225도보다 작다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딱 확인을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있을 때 180도가 요만큼이니까 거기서 45도만큼 더 가야 되므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사이에 위치하게 되니까 몇 사분면의 각입니까? 제 3사분면의 각이 되겠죠. 아, 그럼 1사분면도 되고 3사분면도 되니까 계속 한번 해봅시다. n이 만약에 2가 된다면 자, 똑같이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아, 여기다 대입하겠죠. 그죠? 자,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은 360도보다는 커야 되고 자, 이쪽에 2를 대입하시면은 45도 플러스 360도보다는 작아야 된대요. 아, 그러고 봤더니 얘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회전수 딱 빼시고 0도부터 45도 사이죠. 결국에 아, 얘 또한 제1사분면에 위치하는구나. 그럼 뭐 볼 것도 없이 계속 규칙이 반복이 되죠. 여기에 180도니까 계속 반바퀴씩 돌아가면서 규칙이 반복이 될 거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사분면은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 이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자, 얘를 또 굳이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있을 때 자, 보시면은 45도보다는 작아야 돼요. 2분의 세타는. 여기다 딱 직선이 1인 직선을 그려주시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딱 그리시면은 일단은 n이 0, 2일 때는 어디에 위치하게 되냐면 이렇게 색칠된 부분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검은색 직선 제외하고요. 자, 이거인 경우에는 180도보다는 크고 225도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요 사이에 위치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2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은 뭐 이런 식으로 있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거를 뭐 심도 있게 파고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이 정도 하는구나 맛만 보시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시를 풀어볼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깊게 파고들지 마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맛만 보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계속 맛만 보시면 돼요. 자, 두 각 세타와 5세타를 나타낸 동경이 이런 관계, 위치 관계를 가졌을 때 그때의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자, 이때 세타는 0도부터 180도 사이의 각도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앞에서 배웠던 거 그냥 간단히 점검하는 느낌으로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서로 일치한다 라고 봤을 때, 자, 우리가 앞에서 딱 보시면은 서로 일치했을 때는 두 각을 뺀 다음에 그 차이가 정확히 한 바퀴 그리고 두 바퀴 이렇게 바퀴 수만 남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풀어보시게 되면은, 자, 두 각 세타와 5세타를 뺐을 때, 자, 5세타가 더 크죠. 여기 딱 뺐을 때 얘네 둘 사이에 남는 크기는 회전수만 남게 되더라. 마찬가지로 n에는 정수가 들어가면 되겠죠. 요거 계산하시면 4세타는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될 거고, 자, 결국에 우리가 찾는 이 세타는 90도 곱하기 n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 범위를 만족시키는 정수를 하나씩 찾아줄 건데 1 말고는 없죠. 나머지는 이 범위를 벗어나니까 따라서 우리가 찾는 세타는 하나밖에 없다. 몇 도? 90도. 자, 같은 방법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반대 방향일 때도 한번 보시면요. 반대 방향일 때는 두 각도를 뺐을 때 정확히 180도만 남는다. 그죠?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빼게 되면은 5세타에서 세타를 뺐을 때, 그죠? 180도가 남아야 되고 회전수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4세타는 180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써주게 될 거고, 자, 4를 나누시게 되면은, 자, 세타는 45도 플러스 90도 곱하기 n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따라서 우리가 찾는 이 세타는 여기다가 하나씩 대입을 하셔야겠죠. 0 대입하면 45도가 될 것이고, 1 대입하면 135도도 될 거고, 자, 2 대입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1 대입해도 안 되겠죠. 이 범위를 벗어나니까 우리가 찾는 값은 요 두 개가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것도 한번 봅시다. 자, X축 대칭이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X축 대칭일 때는 두 개를 딱 더했을 때 한 바퀴가 되죠.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게 되면 회전수만 남게 될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이번에는 두 개를 더할 거예요. 그럼 5세타에다가 세타를 더하시게 되면 회전수만 남겠구나. 자, 계산하시면 6세타는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될 거고, 자, 세타 정리해 주시면 60도 곱하기 n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n에다가 정수를 대입하면 되니까 이 범위에 맞는 답은 60도, 120도까지 밖에 없죠. 그죠? 나머지는 벗어날 거니까 이 두 개가 정답이 될 겁니다. 자, Y축 대칭일 때도 딱 보시면은 두 개를 더했을 때 정확히 180도가 남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한번 활용해 봅시다. 자, Y축 대칭일 때는 5세타와 세타를 더하시게 되면 180도만 남게 되는데 거기다가 회전수만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거 계산하시면 6세타는 180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될 거고, 자, 정리하시면 세타는 30도 플러스 60도 곱하기 n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따라서 n에다가 적절히 대입해서 찾아주면 되는데, 일단 30도, 1 대입하면 90도, 2 대입하면 150도, 3부터는 넘어서죠. 그죠? 이거 말고는 없을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찾는 각도는 요 세 개의 각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것도 맛만 보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좌표 평면 위에 점 P에 대해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 중 여러 각이 있겠죠. 그죠? 하나를 세타라고 하자. 자, 이때 세타는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형태랍니다. 자, 이때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OP와 일치한대요. 우리 앞에서 다뤘었죠. 일치할 때는 두 개를 빼시면 정확히 바퀴수만 남을 것이다. 그럼 바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6세타에다가 세타를 딱 뺐더니 두 동경이 일치한대.
그럼 남는 거는 뭐만 된다? 360도에다가 회전수만 남기시면 되겠죠. 자, 계산하시면 5세타는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될 거고, 양변을 5로 나누시게 되면 세타는 72도 곱하기 n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타는 이 범위 안에 골인해야 되니까 n에다 1 대입하면 안 되고 2 대입하면은 144도가 딱 들어가게 되겠죠. 3 넣으시면 넘어가니까 안 되고 마이너스도 안 되고, 우리가 찾는 값은 144도가 돼서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호도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